의 조용찬 수석연구원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오늘장 일본부터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오늘 일본 증시는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좀 재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한 급등락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경계감이 워낙 강하고요. 그리스 채무 문제를 계기로 남부 유럽 국가들의 그 채무 문제가 재현이 되면서 다시 앵고 현상이 재현이 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11월 헤지펀드 결산에 따른 그 환매 물량이 계속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좀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그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연평균 3.5%로 감소를 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들어서 개인 소비마저 뚜렷하게 그 일본에서는 그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백화점과 같은 내수 관련주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출해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본 기업의 9월 중간 결산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실적 하향 조정 기업이 좀 늘면서 일본 증시가 지금 6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악화된 원인, 이유가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이번 하반기에 그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2013년 3월이 이제 일본은 결산기입니다. 경상이익은 이때는 한 17.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주 들어와서 나오는 그 지표를 보면 5.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그 침체뿐만 아니라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전기나 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들이 크게 실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앞으로 앵고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 기계나 석유, 석탄, 철강 업종 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기 민감주들의 그 실적 하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탄탄한 실적을 올렸던 내수 기업들마저도 실질 임금이 지금 줄고 있고요. 또 정부의 에코 자동차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서 실적이 지금 악화되는 그런 그 초기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일본 경제가 통상 경기 후퇴기가 16개월인데 현재 그 6개월째 경기 하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개월 정도는 경기 후퇴 국면 속에 기업 실적 악화도 계속이 되고 주가에도 상당한 그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쪽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후반 들어서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계속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오늘도 여전히 그 박스권 내 그 급등락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그리고 금융 지표들은 그 경제 지표 중에서도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지표와 달리 투자가들로 하여금 신호음을 찾는데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대 기간이 에는 아무래도 안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 원칙이 지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는 전약 후강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당대에서 그 아름다운 중국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제안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환경이라든지 도시형 산업 그리고 수리 건설 같은 종목들이 그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엘가스 개발에 그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책, 그리고 철도 인프라 건설에 6천억 위엔을 투자하는 정책. 이 때문에 철도나 부동산 건설 관련주 쪽으로는 매수가 활발히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중국에선 현재 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개막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경제구무 1인당 소득을 2010년에 2배로라는 새로운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좀 달성 가능한 목표일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10년간 연평균 10.7%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7.2% 정도만 성장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 10년 뒤에 경제 규모는 미국 수준인 15조 달러 정도까지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단번에 선진국을 따라잡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이미 중진국 함정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임금 상승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동시에 그 무분별한 그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그 집단 시위가 그 매년 60만 건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고소득층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당정 간부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흥 부자들까지도 향후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위기감이 그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60년 시점으로 해서 101개 중진 국가들이 고소득 국가로 발전한 나라 중에는 한국이나 일본, 홍콩, 대만과 같은 13개 국밖에 없는데요. 중국이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벗어나서 고도 소비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360만 개의 민영 기업뿐만 아니라 14만 개 국유 기업을 한꺼번에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고도 산업 사회로 진입한다는 게 좀 환상이 좀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내세우는 10년 뒤 경제 규모 2배 증강 계획은 아무래도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정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